네, 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미래 예측 상담사이신 이상훈 선생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점점 날씨가 이제 봄꽃이 다 피고 네. 그런 시기인데, 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이야기 지난 나눠볼까요? 시간에 보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되냐 안 되냐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었잖아요. 네. 저희 주변에서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걸 얘기할 수 있느냐 오, 그러셨어요? 등등, 진짜요? 등등 오, 뭐 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 탄핵이 결정이 되었고 대통령은 그만두시고 이제 사저로 가셨죠. 네. 이사를 가셨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네.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취임을 하게 되면 대통령 앞에는 당면한 과제가 있겠죠. 네네. 그것이 우리 명리학적으로 풀어봤을 때 어떤 과제가 있을까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아보는데 우리 그 명리학에서는 그 60갑자라고 있잖아요. 네. 그걸 상원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 해서 60년씩 돌아가면 180년의 역사가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 그 명리학과 관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의 역사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과연 반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난 4월 4일 날 탄핵이 되고, 네. 그 선거 일정이 이제 발표가 돼서 6월 3일 날 선거를 하고 6월 4일 날 바로 취임식을 하는데, 네네. 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에요. 2025년 6월 4일부터 2030년 6월 3일까지. 네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천간지지로 보면은 2025년은 을사년, 네. 26년은 병오년, 27년은 정미년, 28년은 무신, 29년은 기유, 경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오미는 화로 네. 보잖아요. 그렇죠. 사오미는 화로 보고 신유술은 금이요. 금으로 생각을 하고 자, 우리나라의 국운으로 본다면 자, 이 기간은 화의 기운이 있다. 즉 방향으로 보면 남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요 시기에는 또 서쪽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나라를 놓고 봤을 때 남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나라 이름은 지금 일본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남아시아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서쪽에는 중국이 있죠. 중국. 네,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자, 근데 이 시기는 또 공망이 또 인묘공망이야. 인묘공망이면 또 동쪽의 영향을 네. 받을 수 있다. 네. 라는 부분인데 이거를 한번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2025년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새로운 대통령은 3번의 선거가 있어요. 자기 임기 중에.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가 취임할 때부터 여소야대였어요. 네네. 그리고 대통령 2년 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더 격차가 더 커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계엄이라는 카드를 들었는데 네. 자, 지금은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이 되면은 이제 여당이 되는 거죠. 여당이 18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된다면 또 마찬가지 여소야대 상황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치적으로 해결될 부분을 당신이 2년 동안 잘했으면 국민들이 국회의원 투표를 했을 때 많은 의석수를 줬을 거 아니냐. 네. 근데 그러한 거를 안 하고, 나 따라와!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취임하고 1년 있으면은 바로 지방선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방선거에서는 뭐 중간평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또 2028년 4월 달에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서 그해 또 지방선거가 있어요. 결국은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냐
자기 정권 재창출을 하느냐, 정권을 찾아오느냐 하는 부분이 앞으로 5년 동안에 임무, 대통령으로서의 임무죠. 자기 정당에 대한 임무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고, 좋아, 대통령 당신이 열심히 했으니까 그 정당에 있는 후보들을 우리가 밀어줄게 할 수도 있는 것을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자, 180년의 역사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1945년부터 1950년. 이 시기에는 뭐냐면 이제 철종에서, 임금 있어요. 철종, 사랑. 그 드라마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철종에서 이제 고종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는 그 말기가 되는데, 이 시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특정 가문에 의해서 왕실을 좌지우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그 농사 짓는 백성들한테 세금이 몇 프로였을 것 같아요? 공식적인 세금이. 50%일까? 그럼 맨날 데모하죠. 10%였어요. 아, 10%요? 네. 오.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는 평면이죠. 평면이 네. 나라에 내는 세금이 10%였고, 아. 그 땅을 좀 많이 갖고 있어.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소장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한테 땅을 빌려주면서 음. 자기들이 또 받는 부분이 한 30%. 그러니까 소장농은 한 70%를 갖고 먹고 사는 거고, 네. 전체 얼마가 나오든 간에,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받은 거에 20%는 자기가 갖고, 세금은 10%를 내고, 아. 그러니까 이랬어요. 이랬는데, 임진왜란 때, 네. 1400년대, 1500년 사이 임진왜란 때, 그 남쪽 지방이 이제 점령을 당했잖아요. 왜군들한테. 네네. 그분들이 가서 너희 백성들, 조선의 백성들을 우리가 보살펴주겠다 하고 농사 열심히 쉬어 하면서 세금 깎아줄게. 근데 몇 프로 내라 그런지 알았어요? 40% 세금 내라 그랬어요. 오, 10%에서 40%. 네, 그 당시에도 10% 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엄청 센 거네. 깎아준다고 해준 게 40% 내라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일본은 몇 프로였냐? 70%. 어디 일본이요? 일본 자체에서는 세금이 70%였어. 와, 엄청 세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농민들은 잘 살 수가 없는 없죠.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조선의 사회 구조에서는 10% 세금 내고 살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점령군이어가지고 왜 우리한테 더 내라 그래? 니네가 더 싸게 해줘야 되는 거지. 이러면서 의병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도 그 왜군들이 만들어진 거죠. 원래 우리나라 DNA는 나 스스로 지킨다는 애국심이 있는 백성들이지만 이거 말도 안 돼. 점령군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자, 그러다 보는데 이 시기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세도 정치하는 이분들이 땅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몇 프로 내라 그랬어요? 10% 내라 그랬잖아. 10%. 근데 수탈을 하는 거죠. 네. 그건 나라 얘기고, 내가 우리 땅에서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 40%, 50% 내, 이런 식으로 가니까,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뭄이 들었어. 그러면, 거기에서 깎아줘야 되는데, 작년에도 10가마 줬잖아. 올해도 10가마 줘야지. 10가마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되라는 얘기야. 뭐 이런 부분들이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봉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기 보면 이제 프랑스나 영국에서 우리 교육을 하자. 교육을 하자고 이제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친절하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와서 포를 쏴. 그치, 포를 써. 강원 앞에 와서 포를 쏴. 한강에 와서 그냥 막 포를 쏴 이러면서 무역하자 그래. 그럼 우리가 무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 우리라고 포가 없는 나라가 아니잖아. 이순신 장군이 그렇죠. 23대 23승에 막강한 해군 포를 갖고 있던 나라인데 네. 어디서 감히 하고 싸우니까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기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일본은 포 쏘고 되니까 그냥 상호 무역을 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왜 이러냐 하고 하는 생각이 들게. 그러니까 격동의 시기가 좀 있었다. 네. 한 요 시기 때가 네. 있었던 시기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180년 전입니다, 지금 이게. 자, 그럼 120년 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905년
1900부터 1910년이에요. 네. 1905년은 을사늑약이라 해가지고 일본이 조선, 대한제국에 대해서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904년에 동해에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독일과 러시아의 함대가 아주 처참하게 깨집니다. 그러면서 외교권이 박탈되고 이때 이토 히로부미, 이게 이제 이등 방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본 엔화에 보면은 거기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1907년에 헤이그에 그 파견을 합니다. 헤이그에 파견을 하는데 그것이 일본이 이제 방해를 하죠. 그거를 책임을 지고 고종 물러나라! 이렇게 되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면서 그다음에 1909년에 기후각사라 그래가지고 사법권, 경찰권을 박탈합니다. 우리가 우리 재판을 못해. 그리고 1909년에 이제 안중근에 의해서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사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뭐 테러범이라고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이제 의인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1910년에 8월 29일에 경술국치라고 해서 일본에 의해서 식민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러던 시기가 이제 120년 전 시기가 되고, 요 영향은 이제 똑같이 보면 남쪽과 동쪽의 영향이 좀 받았다고 하는 건, 남쪽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동쪽이라 하면은 이제 그 시기에 그 미국과 일본이 그 필리핀에서 어떤 협상을 하는데, 네. 그 미국이 인정을 하죠. 일본은 한국을 조선을 뭐 식민 통치한다. 그래서 그런 협상을 밀약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시기에 있었던 것이고, 자, 그러면 60년 전에는 어디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965년부터 1970년까지 이 상황이에요. 이때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시고, 나라에 돈이 없다 보니까 서독에 광부 간호사도 파견하고 베트남전 참전을 해서, 베트남전 참전은 이제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참전을 하는데, 그 당시 명분은 6.25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으니 우리도 거기에 대한 은혜를 갚으러 가자. 공산당을 척결하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고, 또 1968년도에는 청와대가 기습을 당하기도 하고, 울진 삼척에 무장공비가 침투가 되고, 미국의 정보함이 이제 북에 납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경제 개발이 시작되면서 노동 환경 개선, 뭐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사오미라는 부분들을 볼 때, 네. 자, 한일 국교 정상화, 그죠? 그 다음에 베트남이 우리보다 어디 있어요? 남쪽에 있잖아요. 남쪽에 있어. 자, 그 다음에 서쪽에 뭐가 있어요? 독일이 있어. 그리고 또 밑에 또 최초로 해방 이후 처음으로 영국 월드컵에 참가를 하고 하는데, 모든 영향이 또 뭐 동해바다에서 푸에블로 납치, 울진 삼척 이런 부분들이 또 동쪽에 영향이 가다 보니까 자, 이런 공망이라는 부분을 또 무시를 못하겠구나 하는 부분인데, 자, 2025년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본다면 동쪽에 누가 있어요? 미국이 또 있잖아요. 미국이 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에 의해서 뭘 합니까? 무역 협상을 하자, 뭐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역사가 순환이 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지도를 제가 띄워놨는데, 우리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자, 남쪽에 일본이 있고, 그 다음에 남아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 네. 자, 그러면, 자, 사오미 이 구간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180년 동안의 시기 보면은 가뭄이 좀 심했어요. 아, 사업이. 그쵸.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가뭄이 예. 좀 심했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뭐 수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발돼가지고, 뭐 그 옛날 같지는 않지만,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산불 났던 그 경북 지역, 산불 났던 지역, 네. 열심히 불은 껐지만, 비 한 번 오는 것만큼 그 서방 헬기가 아무리 많이 뜨더라도 하늘에서 비 한 번 오는 거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시기적으로 이제 뭐 지금 우리가 녹화하는 시기가 지금 4월 21일이지만 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은 5월 달쯤에 방송이 나갈 겁니다.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계절적으로 가뭄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4월 달이니까요. 4월 달이니까 지금 네. 이제 양력 4월이지만 음력으로는 3월인 상황인 거고요. 자, 그러면 그 4월 시기에 전기, 식량,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여야 되고, 이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가장 지금 그 후보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뭔가 개선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복지도 개선한다, 교육도 개선한다, 소득 불균형을 개선을 한다. 네. 자, 부자인 사람은 더 잘 살게 해줘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또 잘 살게 해줘야 그쵸, 되고, 잘 살게 해줘야죠. 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조세 형평성, 이런 그 세금의 형평성이랄 때, 부자인 사람한테 좀 많이 좀 걷어가지고, 그거를 가난한 사람한테 좀 나눠주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부자이신 분들이 이제, 왜 내가 열심히 해서 일했는데, 벌었는데, 왜, 가져가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치. 그게 상속세? 예?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면, 그게 아니고,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럼 소득 개선에 대해서 이제 많은, 모든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 역시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겠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일부 기득권층,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왜 그거 퍼주기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래서 왜 퍼주기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으로 동해와 서해의 가운데 있다 보면 동해 바다는 일본과 뭐 러시아, 뭐 미국의 이제 영향권이 있는 거고 서해 바다는 또 중국이라는 영향권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중간에 외교적으로 잘 등거리 외교라고 표현하겠죠. 서로의 이익이 되는 중간자적인 역할에서 많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드림을 꿈꾸는 아세안 국가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저임금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년도에 뭐 2026년에 최저임금이 뭐 100원 더 올랐다, 200원 더 올랐다 이렇게 발표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저쪽 나라에서들은 그게 토픽으로 나옵니다. 야, 한국에 가면 우리보다 몇 배를 더 벌 수가 있대. 더 받을 수 있대. 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 토픽이라고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외국으로 유학 가려면 네, 현지어 공부를 그쵸. 하는 것처럼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토픽 시험 문제지 보면 1급은 우리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어려워. 오. 그래요? 예. 그러니까 3급 정도 되면은 그냥 일상적인 말은 알아듣는 정도 수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급, 1급 때 올라가면은 이제 조금 고급화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드라마라고 치면 말을 하는 내용은 들리는데 잘 이해를 못해서 한글 자막, 우리 K 드라마 보면은 네. 자국어로, 그러니까 뭐 태국이다 그러면 자국어로 번역이 나오는데 그걸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대요, 다시. 그러니까 한국말을 공부하기 위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네. 자막을 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야, 우리도 영어 공부 저렇게 했으면 저렇게 할 텐데라고 하는데 우리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걸 좀 많이 들리기는 봤었어야 하는데 그 네. 말이 그 뜻이었나? 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고양시에 살다 보니까 네네.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그 영국의 그 록밴드가 와서 오. 6일 동안 공연을 하는데 그게 언제였어요? 한 번에 이제 5만 명이 들어간대요. 와, 엄청나다. 엄청 큰 데네. 네. 와. 그러니까 5만 명이 들어가는데 그 우연한 기회에 이제 주말에 수산대 할 일이 있어가지고 네. 대화를 근처에서 모르고 갔어. 오. 하는 일을 모르고 갔다가 뭐 네. 이렇게 갑자기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술 한잔 먹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통상 10시 반 이렇게 되는데, 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이거. 사람들 갑자기 막 몰려나오니까. 몰려나오니까. 가지고, 안 되겠다, 한 잔 더 하자. 그래가지고, 12시 돼서 집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아, 그랬어요? 진짜 너무 오르르 하면은 그게 네. 그 사람들이 다 완전 그래서 그 마비지. 나중에 그 입장하는 과정에 이제 동영상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8시부터 시작인데, 오후 4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래서 들어가서 다 뭐 보안 검사하고 뭐 이렇게 입장을 하는데, 오. 그래서 왜 고양시에서 했냐라고 하니까 서울에 그 공연장이 있는데, 그 뭐 운동장이나 이런 데가 이제 공사 중이거나 프로팀이 있다 보니까 그 경기가 안 잡혀 있고, 고양시는 프로팀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우리 그 여자 배구에 보면 네.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그 메가 선수라고 있었어요. 히잡 쓰고 배구 하시는 선수. 네. 그 우리 김연경이 유명한 것처럼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이 또 스포츠의 또 메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K-팝에 이어서 K 부분, K 예술, 그 K 시민의 우리가 몇 년 전에는 불꽃 들고서 이제 광화문에 있었다면 이번에 네. 응원봉 들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새로 오신 대통령이 오신다면 누군가 당선될지 모르지만 네. 되신다면 역사는 반복된다 할 때 사오미 구간과 신유술 구간 네. 이 구간에 그 이런 부분들을 잘 예측을 해서 우리나라를 더 부강하고 강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네. 대통령이 열심히 잘한다 하더라도 그 밑에 맞아. 참모와 맞아. 그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기득권들이 이상한 소리 하고 이상하게 가면은 뭐 나라가 또 엉망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대통령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참모들이 잘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한 부분이 이제 잘 해야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투표를 잘 해야 됩니다. 잘 보고 잘 찍으셔야 됩니다. 절대 누구를 우리 찍자고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네네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실 분들을 잘 선정해 주시고 잘 투표해 주시면 훌륭하신 대통령과 훌륭하신 정권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게요. 전에도, 그 우리 선생님은 그 날씨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뱀띠고 내년에는 이제 말띠니까 사오미로 가면 상당히 가뭄이 예측이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불이 강해지면 이제 물이 말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혹시 이제 기우제 같은 거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들이 또 올해는 또 많이 또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많이 하잖아요. 기우제도 많이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제 각 지방 정부에서나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시기가 이제 선거 시즌에 같이 몰려 있다 보면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님들이 이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네. 또 이게 그 어느 직급 이상 되면은 그분도 인생이 정치라고 네. 정치화가 됩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잘 그건 그거고 정치는 큰 정치는 큰 정치고 네. 백성들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 그 가뭄 문제, 식량 안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잘 해보자라고 네. 해야 됩니다. 일본이 쌀이 부족한 나라가 아닌데 네. 그 한국에 가서 쌀 사가잖아요. 관광 와가지고. 농사를 많이 짓던데 일본이. 그러니까 쌀이 모자란 나라가 아닌데 네. 누군가 정해놓고 안 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점매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 난리 나는 거죠. 근데 그 으쌰으쌰 하는데 일본은 으쌰으쌰 이게 없다 보니까 그냥 그게 용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또 시간이 또 이렇게 거의 다 됐는데요. 예. 오늘은 이렇게 또 이제 대통령이 어떤 앞으로의 미래 예측에 대해서 이제 과제, 어떤 걸 가지고 이제 과제로, 삼아야 될지,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투표가 이제 다음, 6월달,
13월이잖아요. 그때 이제 투표를 저희가 또 잘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네, 홍대원이 김정순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